여러분, 잠들기 전 단 5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고 손주들과 함께 시장을 거닐던 그 활기찬 날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거나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는 순간 혹은 문득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밤마다 무언가가 조용히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저는 이런 고민을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나눠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근육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간단한 비결입니다. 이 방법은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저는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느끼며 이게 나이 드는 걸까? 하고 고민한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발견한 방법들 덕분에 저는 여전히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강단에서 강의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제 환자 중 74세 이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퇴직 후 몇 년 만에 다리 힘이 빠져 집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워지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러 가요라고 조를 때마다 다리가 말을 안 들어 미안한 마음뿐이셨죠. 병원 검사 결과 근감소증, 즉 나이 들며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하며 포기하려 하셨지만 제가 소개한 잠자기 전 간단한 영양 보충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영순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동네 공원을 걸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낙상을 예방하며 10년 젊어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비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비결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밤마다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근육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할 3가지 필수 영양소와 간단한 습관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이영순 할머니처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조용히 되살아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낮에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사실 진짜 마법은 밤에 일어납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근육을 다시 만들고 뼈를 튼튼히 하며 다음 날을 위해 에너지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마법 같은 시간이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이 건설 모드에서 소모 모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사르코페니아, 즉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이 근감소증 때문에 근력과 균형을 잃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지고 손주를 안아주는 게 버거워지며 심지어 넘어져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환자 중 6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아버지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무겁고 손잡이 없이는 계단을 오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공기놀이 해요 라고 조를 때마다 마음은 가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셨죠.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이게 그냥 나이 드는 거겠죠? 하시며 체념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신경과 혈액순환이 약해진 탓이었죠. 이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밤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수면 중 우리 몸에서는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잠을 자면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선이 활발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느려져요.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성장 호르몬 분비가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콜라겐이 줄어들어 근육과 관절을 연결하는 조직이 약해집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단단히 잡아주는 실 같은 존재인데 이 실이 약해지면 무릎이 시리거나 허리가 뻐근해지는 거예요. 셋째, 신경근 전달이 약화됩니다. 뇌가 근육에 움직여 라고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손이 떨리거나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이 3가지 변화가 쌓이면 근육은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결과는요?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걸 넘어 넘어져서 다치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될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변화가 일상생활을 앗아가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와 놀아줄 힘이 없으니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문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본 결과 올바른 방법으로 수면 시간을 활용하면 근육 손실을 늦출 뿐 아니라 심지어 근력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환자 71세 김옥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동네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셨어요. 예전엔 장바구니 하나 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주에게 과일을 사다 주시며 웃으신다고 하셨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비결은 거창하지 않아요.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잠자기 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챙기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밝혔듯 수면 중 근육 회복을 돕는 영양소와 습관을 실천하면 근감소증의 진행을 30%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이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약국에 가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곧 이어질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수면 중 몸을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영양소들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들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다리 힘 그리고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을 첫걸음을 지금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근육을 되살리고 밤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비결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잠자기 전 단 몇 가지 영양소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 힘, 균형, 그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근육을 지키는 7가지 필수 영양소 중 첫 번째 그룹, 근육 재건과 신경 보호에 꼭 필요한 5가지를 소개할게요. 이 영양소들은 약국에서 구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의 부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근육 재건을 돕는 영양소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쥐 예방에 정말 탁월하죠.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저도 30년 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밤늦게까지 서 있다 보면 다리가 뻐근했어요. 그때 마그네슘의 힘을 알게 됐죠.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근육 회복 효소를 활성화해서 근육 손실을 30%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69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저녁에 바나나 1개나 아몬드 1줌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경련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바나나 1개, 아몬드 희갈만 챙겨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비타민 D3입니다. 이 영양소는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생성 유전자를 깨워줍니다. 여러분, 혹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비타민 D 부족이란 사실 아셨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비타민 D가 근육 손실을 25% 줄인다고 밝혔어요. 저녁에 생선 한 조각, 예를 들어 고등어나 정어리, 아니면 계란 노른자를 드셔보세요. 제 환자 72세의 윤정희 할머니는 비타민 D3를 식단에 추가한 뒤로 아침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계단 오르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6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영양소는 단백질 대사를 도와 근육 재건 속도를 높여줍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 같은 존재인데 B6는 그 벽돌을 잘 쌓도록 돕는 장인이에요. 감자, 닭고기 혹은 콩류에도 B6가 풍부합니다. 저녁에 닭가슴살 한 조각이나 감자 반쪽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음식으로도 근육이 밤새 회복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 신경 보호를 위한 영양소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메틸 B12입니다. 이 영양소는 신경 섬유를 강화해서 손떨림을 줄이고 반사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제 환자 7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할머니는 손이 떨려 젓가락질이 힘들고 손주와 함께 떡을 만들고 싶어도 망설이셨죠. 손주들이 떡 좋아하는데 내가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B12 보충을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할머니는 손주들과 떡을 만들며 웃고 계셨어요. 선생님, 손이 안 떨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며 보여주신 그 미소, 정말 감동이었죠. B12는 간, 굴 혹은 조개류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메틸 B22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K2를 소개할게요. 이 영양소는 칼슘을 뼈와 근육에 정확히 전달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죠. 발효된 나토나 치즈, 특히 장기 숙성된 고다 치즈에 K2가 풍부합니다. 제 환자 70세 이경숙 할머니는 K2를 식단에 추가한 뒤로 무릎 통증이 줄고 걷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손주랑 시장 가는 길이 즐거워요 라며 보여주신 그 활기찬 걸음걸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5가지 영양소, 마그네슘, 비타민 D3, 비스, B12, K2는 약국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바나나, 생선, 치즈 같은 일상적인 음식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영양소들이 수면 중 여러분의 근육과 신경을 되살리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이 30% 이상 줄고 신경 기능도 20% 개선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엔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요? 바나나 1개? 아니면 치즈 한 조각?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육을 지키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와 결합 조직 강화를 돕는 영양소들이죠. 이 영양소들은 근육을 보호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영양소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 그리고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는 여정,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근육 재건과 신경 보호를 돕는 5가지 필수 영양소를 알아봤죠. 이제 세 번째 그룹, 항산화와 결합 조직 강화를 위한 2가지 영양소,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소개할게요. 이 영양소들은 근육을 단단히 지탱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영양소들이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약 없이도 간단한 음식으로 근육과 관절을 되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자, 함께 이 비결을 알아볼까요? 먼저 비타민 C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근육과 관절 단단히 연결하는 접착제 같은 존재예요. 이 접착제가 부족하면 무릎이 시리거나 허리가 뻐근해지고 심지어 관절 손상이 빨라집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은 관절 손상이 40%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해요. 제 환자 70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리고 손주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손주들 장난감 사러 가는 것도 망설여져요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에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죠. 오렌지 1개, 브로콜리 1줌 또는 고추를 곁들인 반찬이면 충분해요. 3주 뒤 제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손주와 함께 시장을 다니며 장바구니를 들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 손주들이랑 같이 걷는 게 즐거워요 라며 보여주신 그 미소 정말 감동이었죠.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이 영양소는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데 이게 근육세포를 손상시켜 힘을 잃게 만들어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근육세포 손상을 25%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E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해바라기 씨 1줌, 아몬드 몇 달 또는 시금치 1접시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73세 박미경 할머니는 매일 저녁 샐러드에 해바라기 씨를 뿌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는데 비타민 E를 챙긴 뒤로 아침 산책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몸이 가벼워서 손주들 등교시키는 길이 즐거워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 비타민 C와 E는 단순히 근육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단단히 지탱해서 여러분이 손주와 공원에서 뛰놀거나 동네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영양소들이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에 오렌지 1조각, 브로콜리 반찬 또는 아몬드 1줌을 추가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와 E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이 30% 줄고 근육의 회복 속도가 20%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여러분의 몸이 10년 젊어질 수 있다면 당장 오늘 밤 시작하지 않으시겠어요? 제 환자 68세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정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와 놀이터에 가는 걸 포기하셨었죠. 손주들이 놀자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저녁에 비타민 C와 E를 챙기라고 권했어요. 브로콜리 반찬과 해바라기 씨를 샐러드에 추가한 뒤 2달 만에 할머니는 놀이터에서 손주와 미끄럼틀을 타며 웃고 계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오렌지나 아몬드를 두고 저녁 식사 때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여러분, 이 영양소들을 챙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약국에 가지 않아도 비싼 돈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요? 오렌지 1조각? 아니면 시금치 샐러드?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근육과 관절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겨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영양소들을 제대로 먹는 법,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손주와의 소중한 순간을 되찾는 여정,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근육과 관절을 되살리는 7가지 필수 영양소를 알아봤죠. 마그네슘, 비타민 D3, B6, B12, K2, CE. 이 영양소들은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겨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깨달은 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 중 첫 3가지, 잘못된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실수들을 피하면 여러분의 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실수는 지용성 비타민을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 D3, K2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이름처럼 지방과 함께 먹어야 몸에 잘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공복에 먹으면 이 귀한 영양소들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제 환자 67세 이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비타민 D3를 드셨지만 피로가 풀리지 않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왜일까 살펴보니 공복에 비타민을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보카도 반쪽이나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곁들여 보시라고 권했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선생님, 아침 산책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비타민 D3를 드신다면 치즈 한 조각이나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저가 합성 비타민을 사용하는 겁니다.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렴한 멀티비타민, 혹시 여러분도 드시고 계신가요? 이런 제품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체내에서 잘 대사되지 않아 돈 낭비가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합성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보다 흡수율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71세 김영란 할머니는 저가 멀티비타민을 몇 년간 드셨지만 여전히 무릎이 시리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비타민을 먹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죠?" 라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 기억나네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천연식품이나 고품질 보충제를 추천드렸죠. 예를 들어 비타민 D3는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에서, 비타민 E는 해바라기 씨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한 달 뒤 김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을 고를 때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천연 음식을 먼저 선택해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을 동시에 먹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예를 들어 칼슘이 마그네슘이나 아연의 흡수를 막으면 근육 회복에 필요한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이 영양소들을 동시에 먹으면 흡수율이 2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 환자 69세 최옥순 할머니는 멀티비타민을 저녁에 한꺼번에 드시다가 다리 경련이 더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비타민을 먹는데 왜 더 아픈 걸까요?" 라고 하시던 그 당황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따로 드시라고 권했죠. 2주 뒤 할머니는 다리 경련이 사라졌고 밤에 푹 자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칼슘은 아침 우유나 요구르트로, 마그네슘은 저녁 바나나나 아몬드로 나누어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시간 분리가 여러분의 몸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 3가지 실수,
공복에 지용성 비타민 먹기, 저가 합성 비타민 사용, 칼슘과 마그네슘 동시 섭취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고치기도 쉽습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실수들을 고친 뒤 한 달 안에 근육 통증이 줄고 아침에 더 가벼운 몸을 느끼셨다고 해요. 여러분은 비타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공복에 드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모든 비타민을 한꺼번에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아직 2가지 실수가 더 남았습니다. 특히 꾸준함과 관련된 실수들은 여러분의 근육 회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2가지 실수와 어떻게 하면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 그리고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는 여정,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비타민을 잘못 섭취하는 3가지 흔한 실수를 살펴봤죠. 공복에 지용성 비타민을 먹거나 저가 합성 비타민을 사용하거나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먹는 실수들 말이에요. 이 실수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영양소를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가지 중요한 실수가 남았어요. 이 실수들은 특히 꾸준함과 관련이 있는데 근육 회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작은 습관의 꾸준함이 건강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가지 실수를 함께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4번째 실수는 혼합 멀티비타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멀티비타민,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용량이 균형 잡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 D습나 마그네슘이 너무 적게 들어있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성분이 과다하게 포함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멀티비타민의 영양소 흡수율은 개별 영양소를 섭취할 때보다 20와 30% 낮다고 합니다. 제 환자 74세 한상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할아버지는 몇 년간 멀티비타민을 저녁마다 드셨지만 여전히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비타민을 먹는데 왜 효과가 없죠? 라고 물으시던 그 답답한 표정이 기억나네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개별 영양소를 정확한 용량으로 섭취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바나나나 아몬드로, 비타민 D 쌓이는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와 함께 드시라고 했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몸이 가벼워서 손주랑 공기놀이를 할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멀티비타민을 드신다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개별적으로 챙겨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2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수는 꾸준히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 회복은 매일 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조용히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하루 물을 주고 며칠 건너뛰면 식물이 시들듯이 비타민도 꾸준히 섭취해야 대사주기가 깨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섭취를 불규칙하게 하면 근육 회복 효과가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79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정 할머니는 처음엔 비타민을 이틀 먹고 사흘 쉬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드셨어요. 바빠서 깜빡했어요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리 힘이 여전히 약하고 동네 마트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고 매일 저녁 비타민을 챙기라고 권했죠. 월요일은 마그네슘, 수요일은 비타민 D3처럼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주 뒤 정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다리 힘이 생기고 손주와 함께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셨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습관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신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꾸준함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비타민 섭취를 꾸준히 시작한 뒤 한 달 안에 근육 통증이 줄고 아침에 더 가벼운 몸을 느끼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 바나나 1개, 오렌지 1조각 또는 치즈 1조각을 챙겨보세요. 냉장고분에 오늘 비타민 챙겼나? 라는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어떤 비타민을 챙길 건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을 잘 챙기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근육 회복은 수면의 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죠. 다음 파트에서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 그리고 손주와의 소중한 순간을 되찾는 여정.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과 관절을 되살리는 7가지 필수 영양소를 알아보고 비타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피해야 할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겨도 수면의 질이 낮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밤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재건하고 신경을 회복하며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채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단 20%만 좋아져도 근육 손실이 30%나 줄어든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간단한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팁은 취침 2시간 전 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빵, 과자 혹은 달달한 음료수는 잠들기 전엔 피해야 해요. 왜냐고요? 이런 음식들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려 근육 회복을 방해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높은 인슐린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25%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환자 73세 한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과자를 드시며 TV를 보셨는데 아침이면 다리가 무겁고 경련이 잦으셨어요. 선생님,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라며 한숨 쉬시던 그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취침 2시간 전부터는 과자 대신 견과류 1줌이나 치즈 1조각을 드시라고 권했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서 손주랑 공원까지 걸어가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엔 달콤한 간식 대신 아몬드 몇 알이나 치즈 1조각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을 더 깊고 회복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2번째 팁은 취침 전 10분 스트레칭 또는 호흡 명상입니다. 잠들기 전 바닥에 누워 다리를 쭉 뻗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회복신경계를 활성화해서 근육과 신경이 더 잘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10분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을 15% 향상시키고 근육 경련을 20% 줄인다고 해요. 제 환자 70세 이육순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설치셨죠.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라며 하소연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잠들기 전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바닥에 누워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며 깊게 숨을 쉬는 동작이었죠. 2주 뒤 이옥순 할머니는 다리 경련이 사라졌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스트레칭은 TV를 보다가도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서 스트레칭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느낄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취침 전 당 피하기와 10분 스트레칭은 정말 간단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근육 회복을 돕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습관을 시작한 뒤 한 달 안에 아침에 더 가벼운 몸과 편안한 잠을 경험했다고 해요. 여러분, 잠들기 전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몸이 뻣뻣해서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비결과 함께 수면 중 근육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손주와의 소중한 순간을 되찾는 여정.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강력한 방법, 취침 전 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과 10분간의 스트레칭 또는 호흡 명상을 알아봤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근육 회복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의 마지막 비결,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육이 실제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비결은 바로 비타민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마법 같은 마지막 팁을 함께 살펴볼까요? 세 번째 팁은 비타민을 천연 지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D3, E, K2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은 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더 잘 스며들도록 돕는 택시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 D3를 아보카도 반쪽이나 코코넛 오일 한 숟갈과 함께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수면 중 우리 몸이 동화 상태, 즉 근육이 성장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근육동화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상이라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이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25% 증가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다리 힘과 활력을 되찾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 80세 윤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윤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집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으셨죠. 선생님, 손주들이 등산 가자고 조르는데 따라갈 힘이 없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비타민 D3와 E를 저녁에 치즈 한 조각이나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어요. 3달 뒤 윤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를 정도로 힘이 생기셨고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진짜 세졌어요 라며 깔깔대는 모습을 보여주시던 그 순간 저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오늘 밤 시작해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에 아보카도 샐러드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생선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동화 수면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이 습관을 실천한 뒤 2달 안에 다리 힘이 강해지고 아침에 더 가볍게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기적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6세 박진수 할아버지는 비타민 T3를 코코넛 오일과 함께 먹기 시작한 뒤 동네 공원에서 손주와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신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여러분, 오늘 저녁엔 어떤 지방과 비타민을 함께 드실 건가요? 치즈 한 조각? 아니면 아몬드 한 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근육동화 수면은 단순히 비타민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몸이 밤마다 스스로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65세, 75세, 심지어 85세라도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비타민 풀지방 메모를 붙여놓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5분,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근육을 되살리는 영양소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손주와의 소중한 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손주를 안고 공원을 뛰어다니던 그 가벼운 발걸음,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던 그 힘찬 다리, 그때의 활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저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나눈 비결, 마그네슘, 비타민 D3, B6, B3, K2, C, E를 저녁에 챙기고 취침 전 당을 피하며 10분 스트레칭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단 5분.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 환자, 72세의 민정옥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손주 결혼식에서 춤을 추셨고 80세 윤정숙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변화는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에요. 누구나 집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움직이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냉장고에 간단한 메모를 붙여놓으세요. 월요일 비타민 D3와 치즈, 수요일 마그네슘과 바나나, 금요일 비타민 C와 오렌지. 이 작은 메모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본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어떤 비타민을 챙기실 건가요? 아몬드 한 줌? 오렌지 한 조각?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소중한 가족과 함께 나눠주세요. 단 하나의 비타민, 단 5분의 습관이 그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활기찬 삶을 위한 과학 기반 비결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 이승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